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요추골절 됐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숨은보험금, 수백 수천만 원의 숨은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도 해골이 등장하죠. 요추는 우리 허리뼈인데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흉추 12번 아래쪽부터 요추 1번, 요추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요추뼈는 우리가 어떨 때 손상이 되냐면요. 수직력을 받을 때 보통 손상이 돼요. 그래서 추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을 때 이렇게 수직력을 받아서 골절이 되는데, 이 요추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골절되는 게 아니라 이 약간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찌그러지는 압박골절 형태로 많이 골절이 돼요. 근데 이 압박골절은 척추가 한번 찌그러지면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척추를 다친, 요추가 골절된 사고에서 숨어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보험금이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요추가 압박골절 되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둔 개인보험 약관을 보시면요. 이 장애분류표라고 있거든요. 그 장애분류표에 척추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수술을 안 한 경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을 안 한 경우에 척추의 기형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때 심한 기형, 뚜렷한 기형, 약간의 기형 이렇게 3가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기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50%고요. 뚜렷한 기형의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 30%, 그리고 약간의 기형애 같은 경우에는 15%입니다. 이 장애 지급률과 가입해둔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보험 가입 금액이 5억 원이고 장애 지급률이 30%에 해당하는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이 되었을 때 5억 원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큰 보험금이 몰라서 못 받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렇게 요추 압박골절 되신 분들께서는 무조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50대 초반인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겨울철에 미끄러운 이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게 되셨는데 요추 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간 찌그러졌거든요. 약간 찌그러져가지고 약간의 기형에 해당이 돼가지고 지급률 15%인데 이분이 보험을 좀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6억 정도 넣어 두셨던 거죠. 6억이면은 15% 받았는데 얼마겠습니까? 9천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실제로도 보험가입이 큰 경우에는 진짜 수천만 원 혹은 1억 이상도 나오는 게 이 후유장애 보험금,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근데 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받기 어려운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면 청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척추가 골절되신 분들 보통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청구하지 않습니까? 실비보험 청구하고. 그럼 보험사에서 척추 골절로 보험금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르시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 이 후유장애 진단 받기가 어렵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하시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후유장애 진단 받으려면 가까운 의사 누구입니까?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겠죠.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장애 진단 해주세요 했을 때 잘 써줄 것 같습니까? 내가 치료한 환자 장애 나왔다. 인정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잘 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느냐? 아니죠. 보험약관을 보시면요. 해당 장애는 해당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척추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타 병원의 전문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장애평가를 해주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개인 의원같이 조금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보험사에서 믿을 수 없다, 공신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서 다시 평가하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학병원급의 규모가 큰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게 분쟁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이유. 자,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9천만 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네 고객님 9천만 원 청구하셨군요. 내일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고액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는요, 조사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보통은 보험사 자체 인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손해사정회사에 조사 위임을 해가지고 조사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조사 내용이 이 사고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될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이 장애가 해당하는 장애가 맞는지, 영구장애가 맞는지,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기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해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험금을 못 주겠습니다, 혹은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 없는 일반인이 그런 수많은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요추의 압박골절, 척추골절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위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